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역에 이 현장을 걷고 있는데요.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최근 이 서마포 지역이 개발 이슈로 급 부상을 하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 서마포 지역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주요 이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1,300명, 건립 예정 세대수는 3,400세대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신속통합 기획에 비해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보다 적기는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은 이제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다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거래의 자유로움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향후에 개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LH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LH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지는 모두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결코 단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 하고요.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서울시로 사전 검토안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정비 사업을 위한 위반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장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고 공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연남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사업지에서 권리 기준일을 한번 예측을 해 본다라고 하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겨우 사전 검토안이 통과가 됐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제2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최소 1년 정도 더 뒤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뭐 신축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가장 큰 이 개발 호재라고 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들어오는 GTX 2노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가좌역과는 한정거장 옆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이 사업지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GTX 2 노선으로 인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상주하고 있는 일자리 인원, 즉 상직 인원들이 굉장히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DMC에는 약 4만 명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 업체 수만 해도 약 800개 정도가 달합니다. 게다가 이제
GTX 2 노선뿐만 아니라 원종 홍대선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전철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로서 큰 가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천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 주변의 상권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옆에는 홍대 상권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대 상권이 더욱더 커질 예정인데, 이 커져가는 홍대 상권을 바로 이 지금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지역이 바로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지역의 사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 주변에는 홍제천이 있습니다. 수변 공원으로서 도심 속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 지역에서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보시다시피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지역은 이 고가 도로라고 하는 내부 순환로로 막혀 있습니다.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단절된 느낌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내부 순환로 역시도 지하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부 순환로도 충분히 지하화 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내부 순환로까지 지하화가 된다라고 하면 홍제천이라는 수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내부 순환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이 지역은 공원이 새롭게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공원을 가진 지역에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진 지역으로 더욱더 한층 더 이 지역의 가치가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사업지입니다. 그럼에도 투자금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있기 때문에 요즘 3, 4억 정도로 투자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성산 연남 역세권 시프트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마포 지역에서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빠른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